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물 경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현황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우리 증시를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지난 9월 초쯤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를 맞은 지난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승 흐름이 9월 초쯤에 들어 갑자기 꺾인 이후로 지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림이 좀 작은데 흐름 파악하는 정도로만 봐도 되겠죠? 네. 중요한 부분은 따로 언급할 테니까 큰 흐름에서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화면에 거래량이 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튄다는 말 자체는 그만큼의 많은 매물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튀는 모습은 조금 주의 깊게 참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튄다는 의미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은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만큼의 많은 매물을 주가 하락 과정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면 많은 매물이 시장에 출현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됐을 땐 그게 차익 실현이든 뭐든 간에 시장의 매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져 나온 매물은 향후의 주가 상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문제라든지 유럽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독일을 포함한 프랑스와 같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매물이 출현하고 있는 걸 화면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이랑 비슷한 모습이네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반면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나름대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떨어졌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좀 단단하게 가네요. 네, 물론 어제 하루는 많이 빠지면서 최근에 들어 다소 상승하는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상승해왔던 그 폭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큰 조정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예외적인 부분이 차트를 보니까 표시가 확 나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자료는 현재 전 세계의 증시를 PER을 통해서 비교해보는 자료인데요. 와, 이거 뭡니까? 보라고 자료 띄운 겁니까? 네, 이게 그래프랑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각박스 안에 숫자만 보시면 별게 없는 내용입니다. 사각박스 안에 현재 미국의 PER 같은 경우에는 22.5를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이 노란색 그래프죠? 네. PER은 여러 번 다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PER 개념이 뭔지 개념 정도만 진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개념 얘기하면 또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PER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은 보통 PER을 기준으로 고평가와 저평가를 간단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굳이 PER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표를 사용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PER 15 전후 사이에서 증시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은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의 기준 가치가 PER 15라고 했을 때 그보다 현저하게 많이 높으면 고평가로 반대로 많이 낮으면 저평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각 나라별로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나라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지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적정 PER이 업종이나 국가마다 차이는 있기는 한데 좀 무식하게 말하자면 PER 숫자가 크면 고평가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PER이 22.5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머징 마켓의 PER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6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시장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PER이 14.6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일본 증시는 PER이 17.7이고 세계 전체의 PER은 19.4로 채 20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좀 높은 편이네요. 그럼 신흥시장 말고 우리 증시만 봤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우리 증시만 따로 봤을 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PER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비교해보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PER이 대략 28에서 29 사이 정도로 짐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형주만 따로 봤을 땐 이미 30을 넘겼고 대형주도 PER이 26을 넘긴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앞에서 미국 증시의 평균 PER은 22.5가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14.6이고 세계 평균은 19.4가 된다고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우리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주식 가격 자체가 그만큼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부풀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의 평균 PER만 보더라도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증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버핏 지수를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버핏 지수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을 예견하게 되면서 이후로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자료인데요. 버핏 지수 맹신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참고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미국의 GDP,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경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실물 경제를 반영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버핏 지수다 이거죠. 네. 화면을 보시면 1980년대와 90년대까지는 저평가 구간을 달리다가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당시에 고평가 구간까지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저평가 구간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적정 가치를 넘어 이미 작년부터는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미 이 지수가 175%로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더 크게 뛰어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평가 구간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현재 전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 자체도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디커플링 돼서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가 언제까지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게다가 현재 미국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오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기대치가 더 높아서 더 고평가되는 걸로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기대치가 있다면 누군가가 많이 샀을 거니까 그럼 누가 많이 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들만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 현재 우리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증시는 개인들의 기대감이 주도해서 거래를 일으키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네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겠네요. 네. 앞에서 최근 미국 증시는 물론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증시를 이전과는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 말도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울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경각심은 가지고 투자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결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시기인데요.
물론 투자자가 많이 몰려야 좋은 사람들은 투자 적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하겠지만 굳이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매매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